네, 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네, 오늘은 평소처럼 뭐 자동차를 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 텐데요. 지금 인터넷에 여러 커뮤니티에서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된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펠리세이드 전복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휴먼 에러입니다. 그냥 뭐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이루어진 사고고, 물론 제조사가 뭐 보완할 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도 분명히 보완할 점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를 지금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기계적인 결함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보실 분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피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뭐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사고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다가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휴먼 에러의 집합체거든요. 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버튼 기어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기를 올린 몇 가지 차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버튼 기어를 거의 최초로, 아니, 최초는 아니죠. 뭐, 그전에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넥소라든지 적용이 됐었으니까 최초는 아니기는 한데, 내연기관 자동차로서는 최초로 적용했던, 물론 현대차 내에서, 소나타 디엠파를 시승을 해봤을 때 제가 버튼 기어를 처음으로 그때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분명히 버튼 기어라는 것도 이제 사람이 익숙해지면은 편해지겠죠. 예, 뭐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편해지겠지만, 처음 만지는 제 입장에서 사실상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너무 버튼 배치조차도 조금 직관적이지가 않았을 뿐더러, 차라리 이게 가로로 배열이 되어 있었다면은 좀 달랐을지는 모르겠는데, 세로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 세로 중에서도 파킹 버튼은 또 왼쪽에 있고, 이건 조금 이상해요. 예. 많이 헷갈릴 만한 구성이기는 합니다. 물론 뭐, 뭐 불빛이 막 강하게 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막 뭔가 좀 피드백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도 없고요. 뭐 밤에는 좀 빛이 난다고 쳐도 낮에는 뭐 정말 별 티가 안 나고 있고요. 물론 뭐 계기판 같은 데에 출력이 되니까 계기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급한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미스라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기어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스가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기어봉 아니면은 이제 지금 기어는 거의 세 가지 방식이죠. 지금 말씀드린 버튼식,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해왔던 기어봉, 기어 노브식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랜드로버에서 처음으로 많이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랜드로버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포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다이얼식 기어가 있습니다. 뭐 전자식 기어도 일단 기어봉이니까 그거는 제외를 한다 치고요. 여튼 이렇게 크게 사람이 손이 닿는 거에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버튼식, 다이얼식, 그리고 기어봉 타입이 있는데, 일단 사실 제일 직관적인 건 역시 기어봉 타입입니다. 일단 뭐 인류의 역사와도, 자동차의 역사와 지금 함께 해온 것이 봉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핸들에 같이 붙어 있는 칼럼식이 또 있죠. 칼럼식은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요즘은 뭐 많이 사장되어 있기도 하고, 사실상 칼럼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과 포함한 자리에 벤치 시트를 놓는 차량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칼럼식 기어는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로서는 일단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 하나인 소나타가 버튼 기어, 그리고 그랜저도 지금 버튼 기어죠. 그렇기 때문에 버튼 기어가 더 와닿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이얼식 기어는 이제 뭐 제규어 랜드로버에서 먼저 사용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채용하는 차들이 이것도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뭐 기껏해야 뭐 익스플로러 정도? 그 정도에만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뭐 흔하다면 흔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칼럼식이든 기어봉식이든 움직이는 방법은 같아요. 기어봉의 경우는 이제 뭐 기어봉을 붙잡고, 물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기어봉을 붙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칼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럼식도 이제 뭐 깜빡이 움직이듯이 조금 뻑뻑하죠. 대신에 깜빡이나 뭐 와이퍼 조절하는 멀티펑션보다는 뻑뻑한데 그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기본적인 방식이 그래요. 뭐 전자식도 매한가지고 하지만 이제 버튼식은 누르는 겁니다. 예, 누르는 거예요. 기어봉은 일단 기어의 위치 그리고 현재 기어가 어디에 있는지 운전자라면 사실 모르기 쉽지 않죠. 뭐 기어를 일단 뭐 차에 처음 탔으면 중립 아니면 파킹이겠죠. 파킹이라면 아래로 내려오면 될 것이고 중립이라면 뭐 그 상태에서 위아래로 올리면 될 것이고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조작이. 칼럼식도 마찬가지고요. 다이얼식도 사실 비슷합니다. 다이얼식도 이제 돌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해당 사고에서처럼 이 운전자분은 그 후진 버튼을 2번을 누르셨다고 그러셨어요. 이거는 버튼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사실은 버튼이면은 이제 뭐 안 보고 손가락으로만 누르면은 아까 눌렀던 위치에 손가락이 또 가서 그 버튼을 누를 확률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솔직히 저도 버튼 기어를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버튼 기어를 잘못 누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차량이 이제 후진 기어가 들어갔으니까 후진을 하겠죠. 네, 이 운전자분 뭐 처음에는 뭐 차를 돌리려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후진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들을 꺾고 내려가야 하죠. 그러면은 전진 기어를 넣어야 해요. 예, 당연하죠. 드라이브의 기어를 넣어야 합니다. 드라이브로 이제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운전자분께서 착각하고 다시 후진 기어 버튼을 그대로 누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이제 뭐 그 후진 기어를 다시 눌렀다고 뭐 경고를 했다고는 해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뭐 R 버튼을 또 누르면은 뭐 해당 기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뜨는지 뭐 한 번 뭐 하다못해 띠릭띠릭 소리라도 나는지 어쨌는지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버튼을 잘못 눌러서 후진 기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지금 경사로에 있습니다. 그것도 뭐 지하주차장 경사로 정도의 약간 가파른 경사로였던 것 같아요. 그 뭐 방송 나온 뭐 흔히 지금 많이 움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봐서는 산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사는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어도 차량을 꺾고 전면부 그러니까 내리막 쪽으로 지금 차를 틀었기 때문에 내려갑니다. 굴러가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휴먼 에러는 후진 버튼이 눌려있는 상태에서 후진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휴먼 에러예요. 물론 이제 버튼식 기어라서 잘못할 수 있는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솔직히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이제 잘못 기어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가려고 하죠. 여러분 이거 이제부터는 약간의 기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전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저희가 자전거는 후진 기어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자전거가 뒤로 밀려요. 그러면은 페달이 어떻게 되죠? 네, 자전거 페달은 전진을 하고 있을 때에는 페달을 놓더라도 페달에서 발을 떼더라도 페달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앞으로 자전거가 잘 굴러갑니다. 다만 이제 반대의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자전거를 이제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뒤로 밀리게 되면은 페달도 같이 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엔진과 미션이 연결되어 있고 그 미션에서 이제 뭐 전륜 구동 차량들은 아마 바로 이제 바퀴 축 쪽으로 이동을 하겠고 후륜 차량들은 뭐 드라이브 샤프트를 또 통해서 연결되는 구간이 또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는 미션 쪽에서 전진 기어를 체결을 해두면 전진으로 가는 것만 타력 주행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후진 기어가 들어가 있으면 후진하는 상황에서만 타력 주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역회전이 되어버립니다. 미션이 역회전이 되어 분명히 이제 뭐 엔진에 직결된 건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이제 미션으로 먼저 그게 신호가 갑니다. 그런데 결국 미션은 다시 생각해보면은 엔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게 또 미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션에서 이제 후진 기어가 체결이 되어 있는데 차량은 앞으로 굴러내려간다? 미션이 뒤로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엔진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역회전이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어떤 큰일이라고 어떤 큰일이 일어나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 그러시면 저도 이제 그쪽 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큰일이 일어난다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겁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엔진은 100% 망가집니다. 어떻게 망가지든 간에 무조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크랭크 축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뭐 폭발한 가스가 배출이 돼가지고 그 배출가스 때문에 오히려 헤드가 날아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엔진의 역회전은 일단은 방지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죠.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모하비하고 렉스턴 그리고 BMW 등지를 가지고 같이 비슷한 상황을 실험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렉스턴 스포츠였죠. 네,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내리막길에 세워놓고 후진 기어를 놓으면은 안 밀려 내려왔어요. 경사가 심한 데로 갔더니 오히려 RPM을 올리면서 차를 붙잡고 있는 현상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차가 저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렉스턴에 대한 재평가가 조금 생겼어요. 참 재밌는 일이기는 한데, 그러나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거는 옛날 쌍용차들의 클리핑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던 그 세팅이 지금도 들어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사실 미션에는 그다지 좋은 세팅이 아니에요. 강제로 버티는 거거든요. 강제로 버티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압력을 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크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되겠고, 사이드 브레이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겠죠. 그런 외부의 힘으로 버티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의 힘으로, 미션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게 되면 그 부하가 다 어디로 갈까요? 네, 버티고 있는 엔진이나 미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션이 서서히 데미지를 먹는 거예요. 다행히도 지금 렉스턴에 들어가는 미션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MB 세븐트로닉, 7G 트로닉 미션은 내구성이 좋기로 꽤 유명하기 때문에 그거 좀 한다고 작살나고 그럴 미션은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현대 파워텍도 그보다 내구성이 좋지는 않아도 겨우 그 정도에 망가질 만한 그런 미션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얘기가 조금 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엔진에 대한 데미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회전 방지를 위해서 시동이 꺼지는 겁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현대차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쌍용차만 그런 것도 아니고 쉐보레차, 르노차, 국산차는 다 매한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몇몇 차종은 매뉴얼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체결된 기어랑 반대 방향으로 차가 내려가게 되면은 많이 밀리게 되면 시동이 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매뉴얼에 분명히 지금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계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 ECU가 개발되기 전에 완전히 기계적으로 굴러가던 그런 시대에서도 비슷비슷하게 적용되는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전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동이 꺼지는 것 자체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개선할 방법은 있겠죠. 시동을 끄는 대신 그냥 단순히 기어를 중립으로만 내려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찾아보면은 뭐든지 있기는 있겠죠. 제조사들도 바보도 아니고 굳이 요즘 전자식으로 다 기어 체결을 하게 하는데 옛날처럼 기계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할 수 있을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있긴 있겠죠. 하다못해 단가 문제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상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을 미션이든 엔진이든 무리가 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시동이 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동이 꺼졌으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부터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치명적인 휴먼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전기차라면 솔직히 제가 이해를 해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많이 양보해서 하이브리드 차만 돼도 이해를 합니다. 이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려 있어도
아이들링 소음이 굉장히 조용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는 걸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연기관은 아니에요. 이게 뭐 사고 난 팰리세이드가 뭐 가솔린인지 디젤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디젤 뭐 가솔린이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8리터 가솔린이거든요. 6기통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에요. 이거를 시동이 꺼졌다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번화가도 아니에요. 뭐 시끄러운 뭐 강남 한복판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산골짜기예요. 뭐 비오는 산골짜기라고 하는데 뭐 빗소리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엔진 소리보다 크겠습니까? 산 조용한 산골짜기예요. 거기서 시동이 꺼졌으면은 그거는 사용자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 정도 감각이 없으면 솔직히 운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디젤차라면 더 심각한 거죠. 디젤차의 경우에는 가솔린보다 훨씬 우렁찹니다. 심지어 그리고 잔진동도 있어요. 요즘 디젤차들이 암만 잘 만들어가지고 뭐 말로는 가솔린 못지않은 정숙성이 나온다, 뭐 가솔린 못지않은 잔진동을 많이 잡아서 좋다 이야기를 해도 디젤 엔진은 디젤 엔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음도 있고요, 진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동이 꺼졌다는 거를 모른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운전자로서 이거를 차의 시동이 꺼졌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휴먼 에러예요. 물론 차량도 시동이 꺼졌다는 거를 조금 더 격하게 안내를 해주면 그거는 좋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제조사가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죠. 뭐 시동이 꺼졌으면 뭐 진짜 뭐 아주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막 땡땡땡땡땡 거리고 난리를 친다든지, 뭐 어떤 분 시연 동영상을 보니까 뭐 그렇게 되기는 하더라마는, 뭐 일단 뭐 이분 차는 뭐 안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모든 차가 동일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경고가 울렸는데도 지금 뭐 몰랐다 어쨌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 뭐 함부로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시동이 꺼졌다는 거를 모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선 이 운전자분의 휴먼 에러가 벌써부터 3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상 그렇게까지 큰 치명적인 휴먼 에러는 아니고요. 버튼 기어 특성상 이거는 잘못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 기어가 잘못 맞물린 상태로 차가 이제 굴러 내려가면서 엔진 토크로 버티는 클리핑의 힘을 넘어섰기 때문에 차가 굴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동이 꺼지면서 심지어 충격도 옵니다. 쿵 하고 충격이 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뭐 네가 그랬니? 하고 물어봐요. 이 쿵 하는 충격을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확인을 안 해요. 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내려갑니다. 이 두 번째 휴먼 에러가 굉장히 큰 휴먼 에러예요. 작은 에러가 아닙니다. 차에 일단 뭔가 이상이 있었어요. 뭐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분명히 그걸 인지를 했어요. 근데 그걸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휴먼 에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휴먼 에러는 여기부터는 이제 뭐 일사천리죠. 안 하고 그냥 내려간 겁니다. 시동이 꺼진 줄도 모르고 충격이 왔는데 확인도 안 했고, 이게 거의 2개의 휴먼 에러가 같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가 3가지 휴먼 에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동이 꺼진 거를 몰랐다, 이거 정말 심각한 휴먼 에러고요. 그 와중에 차가 지금 움찔했고 뭔가가 소리가 났는데 그걸 확인을 안 했다, 이것도 굉장한 휴먼 에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휴먼 에러가 3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차를 몰고 내려갑니다. 일단 뭐 차가 뭐 강제로 파킹 기어를 넣었다든지 아니면 뭐 강제로 사이드를 걸어 EPB를 잡았다든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차는 어쨌거나 굴러가요. 내려갑니다. 그 와중에 계기판을 한 번을 안 봐요. 사진을 보면요, 이분이 지금 내려가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뭐 사고가 난 걸, 뭐 이분이 무슨 뭐 운전을 하다가 패닉 상태에 걸려가지고 뭐 차가 전복될 때까지 5초밖에 안 걸렸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5초밖에 안 걸렸다. 이게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영상을 이걸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데, 영상을 보시면요, 차가 처음에 쿵 하고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아이한테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네가 그랬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요. 확인도 안 하고 내려가요. 심지어 정차도 안 합니다. 이 상태에서 거의
10초가량을 내려가요. 직진길에서 거의 진짜 10초가량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다가 지인을 만나요. 지인을 만나서 한 번 섭니다. 이게 또 한 번의 중대한 휴먼 에러예요. 여러분, 차량은요, 시동이 꺼지면은 브레이크 압에 동력을 전달해 줄 게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이거는 뭐 사실 상식이죠.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면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브레이크 압이 시동이 꺼지자마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잡아줄 정도의 압력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도 무조건 뭐 사람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닌 이유가 그래서예요. 한 번은 섭니다. 이 아주머니도 보면 지금 한 번은 섰어요. 내려오다가 지인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섰죠.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내려왔어요. 거의 10초 가까이 내려왔어요. 그 와중에 시동이 꺼졌다는 걸 몰랐다는 거는 계기판 한 번은 안 들여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인터뷰할 때도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인터뷰인지 뭐 인스타에 뭐 본인이 올린 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평소 버릇처럼 계기판을 보지 않았다고요. 이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운전자는요, 물론 제가 지금 이 법령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안전운전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확하게 조작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무려 법이에요. 법적으로도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인데 미스는 나겠죠. 어떤 사람이 뭐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삽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수를 연달아서 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분명히 막을 수 있는 미스예요. 버튼을 잘못 누르고 시동이 꺼지고 여기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에러입니다. 하지만 일단 적어도 시동이 꺼지고 차에 뭔가 충격이 왔으면은 일단 세워서 봤어야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겁니다. 심지어 10초가량을 내려가가지고 지혜를 만나고 서고요. 그때마저도 계기판을 안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운전자면요, 차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굴러내려가고 있으면 이상하네, 차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면서 계기판을 한 번은 볼 겁니다. 계기판을 한 번 보고 엑셀도 밟아보고 브레이크도 밟아보고 한 번씩은 할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사고는 100% 인재예요. 제조사의 잘못이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제조사 잘못을 문다는 거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학적으로 특히 이제 뭐 자동차 같은 많은 사람이 조작을 하는 물건을 만들 때에는 풀프로파라는 게 있어요. 이 물건을 만지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지금 예측 외의 행동을 하는지까지도 상정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뭐 의무 비슷한 게 공학자분들한테는 있습니다. 저는 공학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게 공학자분들한테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에 자동차라는 건요, 운전면허를 따고 그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리고 이 기계는요, 기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운전자 본인이 피해를 입고 다치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 차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말로 위험한 게 움직이는 흉기예요. 본인이 운전 미숙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재산 이런 걸 위협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기본적인 자격을 주는 게 이제 운전면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풀프로프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아무리 이런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이런 사고를 예방할 만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솔직한 말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려면은 차라리 그냥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면허 따고 면허증이 있고, 면허증이 있다는 건 자신이 이 차를 운전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누가 봐도 차량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상황이 아닌 이상 운전자의 조작 미스로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기가 시동이 꺼진 줄도 모르고 시동이 꺼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시동이 꺼지고 차가 굴러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보를 이동할 때에 대한 정보를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판도 안 보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자동차의 풀프루프 이전에 운전자가 운전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맞지 않나요? 저는 이거는 풀프루프를 개선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있어서 면허를 강력하게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뭐 실수를 해가지고 뭐 사고가 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사고에 있어서 제조사 책임은 묻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제가 이 사고 냈으면 저는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합니다. 예? 전 진짜 이거 어디 가서 창피해서 이런 사고 났다고 얘기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그 정도로 바보 천치 진짜 등신이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전 진짜 제가 이 사고 냈으면 어디 가서 진짜 말 못해요. 굉장한 사고입니다. 이거는 정말 인재예요. 사람 잘못입니다. 기계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뭐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맞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제조사 탓을 하는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변호사분도 뭐 미국 갔으면은 뭐 몇백억짜리 소송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물론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소송에 뭐 미친 뭐 소송 지옥이기도 하고 최근에 뭐 이케아도 그런 게 있었죠. 애가 뭐 서랍장에 올라가가지고 뭘 했다가 서랍장에 쓰러져서 뭐 몇백억 징벌적 배상금을 물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서랍장은 적어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면허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랑은 달라요. 그쵸? 운전면허는 자기가 이 기계를 조작하는 거에 대한 조작법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움직일 자격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증을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몰면서 발생하는 내 과실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게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면허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의사면허는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의료사고가 일반적인 사람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명명백백하게 의사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생긴 거는 그 면허로 인해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거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과실을 내가지고 본인이 사고를 냈다면요, 본인은 책임지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뭐 제주사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있어요. 아니 이러기를 해줬으면은 내가 진즉에 알고 사고를 안 내지 않았겠냐라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보고 니네가 지금 이걸 안 했으니까 나한테 배상금을 물어라, 이거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올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송지옥인 미국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제 생각,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은 미국에서 과연 이게 소송이 들어갔으면은 법정에서 운전자 편을 들어줬을까요? 심지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짓일 수도 있어요. 계기판을 안 봤대요. 계기판을 안 봤대요. 그런데 미국 법정에 과연 이거를 소비자 편을 들어줄 거예요. 저는 이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기업 변호사들이라는 막강한 전력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 정도로 허술하고 자기한테 불리한 소리를 그렇게까지 내뱉는데 승소를 할까요? 글쎄요. 미국이란 나라가 뭐 어떤 나라 뭐 소송에 있어서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판사라면 이거는 운전자 보고 잘못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사가 못 되는 거겠죠. 예.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자동차의 역사라는 건요, 최초의 증기 자동차라고 해야겠죠. 1769년에요. 프랑스에서 뭐 큐뇨라는 사람이 증기로 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뭐 이건 사람 걷는 속도보다 느렸습니다. 한 뭐 3km? 그것도 채 안 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분은요, 자기 차에 브레이크를 안 달았어요. 상상이 안 가시지만 진짜입니다. 자기 차에 브레이크를 안 달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교통사고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어서 담벼락에 들이박았어요. 그런 이후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차다운 차를 생산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이때로 봅니다. 그 포즈의 모델 T로 봅니다.
벨트 컨베이어 방식으로 자동차의 양산을 최초로 한 게 포드 모델 T라는 모델이에요. 이게 지금 1908년입니다. 112년이 지났어요. 이 당시에도 사실 안전 옵션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뭐 안전 벨트가 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도 잘 안 들었을 텐데. 그러다가 지금 이 100년 사이에 정말 많은 안전 사양이 생겼고요. 안전 사양을 넘어서서 이제 주행 보조 장치, 심지어 이제 테슬라 같은 오토파일럿도 생겼어요. 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에 5년 전만 해도요, 택시는 에어백이 의무가 아니었어요. 운전석 에어백만 있어도 뭐 다른 데는 뭐 신경도 안 썼고요. 그래서 조수석에도 에어백이 없는 택시가 많았어요. 많았어요가 아니라 조수석에 에어백이 있는 택시는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게 무려 5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안전의식이었어요. 그러다가요, 이제 뭐 지금은 어떤가요? 주행 보조 옵션 뭐 SCC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다가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도 있죠. 아, 굉장해요. 더군다나 이제 하다가 이제는 경차에도 AEB가 달려요. 긴급 제동 장치가 경차에도 달려요. 예. 카메라로 이제 앞에 사물이 있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모닝에도 달립니다. 비슷한 차로 넘어가면요, 이번에 나온 이제 GV80이나 모하비 이런 차들은요, 차선 변경까지 성공했어요. 운전자가 아니라 주행 보조 장치로 차선 변경을 하는 것까지 성공했어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반대로 안전장비가 문제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안전장치가 너무 많아서 안전불감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동차라는 거는 물론 기계적인 결함으로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은, 나와 우리 가족이 다칠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잘못 만져서 타인에게 정말 심각한 유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결함으로 내가 다치는 것보다는요, 운전 미숙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정말 훨씬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 몇백 배, 몇천 배는 될 겁니다. 차량 결함으로 본인이 다치는 것보다 뭐 음주운전도 포함이죠. 운전 미숙이랑 음주운전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유해를 가하는 게 진짜 훨씬 많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해서요, 이런 물건을 뭐 매뉴얼을 달달 외우라고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기능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자동차 동호회나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그런 데 보면요, 전초등 어떻게 켜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이거는 면허 제도 자체도 문제란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면허를 줍니까? 물론 뭐 간소화 이후로 지금 뭐 다시 조금은 어려워지긴 했어요. 저도 뭐 제 와이프한테 간소화 때 따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좀 기다려보라 그래서 가지고 다시 뭐 강화되고 이때 땄습니다. 이때 따고요. 저는 제 와이프 운전 정말 강하게 가르쳤어요. 저희 와이프 차가 모닝입니다, 여러분. 제 와이프 차가 모닝인데요, 주차 연습을 뭐로 시켰냐면요, 일단 면허를 땄어요. 근데 우리나라 면허 특성상 면허를 딴다고 바로 운전하기엔 좀 큰일 하겠다 싶죠. 연수를 시켰어요. 60시간이었나? 면허학원에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꽤 돈 주고 맡겼어요. 뭐 연수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운전은 좀 잘해요. 네, 곧잘 합니다. 근데 이제 주차를 못한다고 이제 찡찡대는 거예요. 아,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주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특훈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들, 제 차가 작은 차가 아닙니다. 9인승 미니밴이에요. 네, 9인승 미니밴입니다. 제가 이 차를요, 집 근처에 저희가 그 문화체육센터가 있어요. 주차장이 넓습니다. 거기를 새벽 1시에 갔어요. 차가 아무도 없는, 뭐 있기는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대는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들인지는 몰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어 있잖아요. 넓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그런데 새벽 1시에 가가지고 그 기둥 같은데, 철로 된 기둥, 뭐 지붕이 있더라고요. 지붕이 있으니까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철로 돼 있어서 제가 거기에 자석
뭐라 그래야 되지? 좌석 등을 붙여줬습니다. 후레 그 LED 라이트 있잖아요. LED 후레쉬 밝은 거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조금 보이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 그 9인승 봉고차를 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루에 1시간씩 시켰어요. 그 새벽에 차 없을 때. 그것도 야간에요. 그거를 거의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 큰 차로 손 한 번 밟을 때마다 저한테 욕먹어냈어요, 우리 마누라. 그리고 주차 배웠어요. 그 큰 차로 주차를 배웠으니까 뭐 조그만 모닝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아유, 쉽죠. 저도 제 차 끌다가 마누라 차 끌면 너무 쉽습니다. 너무 편해요. 주차하고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저는 그렇게 운전 연습시켰어요. 물론요, 여러분, 사용자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라고 실수를 안 하지 않아요. 당연히 저도 실수 많이 하죠. 제가 무엇이 초인이라고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저도 뭐 대한민국 평균 이하인데요. 실수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실수에 있어서요,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커버를 해줘야 되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동이 꺼진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 와중에 계기판도 안 보고 차가 막 충격이 왔는데도 확인도 안 하고 내려가는 사람한테 차가 어떻게 이거를 경고를 해줘야 될까요? 뭐 센터페이지에다가 뭐 정신보 하나 달아놓고 말 안 들으면 한 대씩 후려갈기 할까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제조사 보고 운전을 침팬지가 해도 사고가 안 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아니 뭐 차를 이렇게 만들 거면 진짜 면허를 왜 만듭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럴 거면은 그냥 자율주행 차 나올 때까지 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아니고서야 이런 차를 만들 거면은 면허를 왜 나이 제한을 두고 해요? 그냥 페달에 발 닿고 핸들에 손 닿고 뭐 머리 뭐 앞에 보이고 이 정도 키만 되면 뭐 140, 150만 되면 그냥 뭐 면허 따게 시험 보기 하지.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허라는 게 왜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뭐 이거는 그냥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다른 분들은 또 뭐 다를 겁니다. 지금도 뭐 유튜브가 됐든 뭐 커뮤니티가 됐든 온갖 글이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뭐 제조사 잘못이 없지는 않다. 아무리 뭐 아줌마가 잘못을 했지만 제조사도 잘못이 있다. 뭐 차량 결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심지어 뭐 이거는 명백하게 차량 결함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뭐 다 본인 생각에 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다만 이제 제 입장에서 뭐 나름대로 뭐 이쪽 계열에서 제가 뭐 업종에 종사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차량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뭐 약한 차덕후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네. 다만 뭐 제조사가 약간 뭐 보완할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걸 가지고 제조사 탓을 하고 막 배상금을 받아야 되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도 많아가지고 뭐 다들 뭐 좀 이제 슬슬 지겨우시겠지만은 저도 그냥 이때를 틈타가지고 한번 제 의견을 피력을 해보고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그렇게 뭐 제가 맞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물론 저는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의견을 내는 거지만은 뭐 다른 뭐 각자 업종의 전문가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뭐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라고 막 내 의견이랑 다른 너는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뭐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한 번쯤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뉴얼도 좀 한번 꼭 정독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내가 몰고 있는 이 흉기가 될지도 모르는 물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뭐 정말 뭐 카레이서 마냥 침착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황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덮치고 다니고 그러지 않을 정도로의 대처 능력은 길러야 되지 않을까 해요. 저도 뭐 이런 사고가 벌어졌으면은 뭐 이미지 트레이닝 한 번도 안 해본 이상 뭐 어버버버 하는 건 매한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쯤은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해보고 뭐 차량 관련해서 이제 뭐
약간 뭐 매뉴얼 같은 거 보면서 조금 뭐 이거는 이런 거였구나 좀 그런 것도 조금 알아보고요. 특히 이제 뭐 운전 예정이신 분들은 정말로 지식인이나 동호회나 이런데 라이트 어떻게 켜나요? 깜빡이 어떻게 켜나요? 어떻게 끄나요? 이런 거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 좀 안 받으면 좋겠어요. 운전면허로 딴 사람이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건 정말 너무해요, 여러분 지금. 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40분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어졌네요. 어쨌거나 오늘 뭐 재미없는 이야기는 이걸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